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섬급 해외업무팀에서 근무 중인 김경영이라고 합니다. IMO 회의는 MSC 회의 및 각종 전문위원회에서 활동 중이고요. 자, 오늘 지금 소개시켜드릴 사항은 MSC에서 주요 어떤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조금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MSC가 1년에 한 번 열릴 때도 있고 2번 열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사항을 커버를 하고 있고요. 사실 20분 안에 이 많은 사항들을 강제협약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구체적인 규정보다는 지금 MSC 하에서 어떤 축의 논의 방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런던 템즈 강변에 위치한 IMO 건물입니다. 굉장히 건물이 좀 낡았죠. 낡은 것처럼 이 국제협약의 규제도 사실은 안전적인 그런 신기술의 진보를 따라가기에는 조금 낡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IMO에서도 이런 기술적인 진보를 이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축으로 지금 Safe Digitalization 그리고 Safe Decarbonization 큰 주제가 지금 MSC의 화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Safe Digitalization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 하나로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크게는 요즘 가장 어떻게 보면 각광받고 있는 자율운항 선박도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 이슈도 있습니다. 자율운항하기 위해서 당연히 사이버 시큐리티 필요하죠. 근데 사이버 시큐리티가 자율운항에 국한된 내용은 아닙니다. 내비게이션 상황에 있어서도 새로운 신기술의 그 항해 기술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고 IMO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규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운항, 사이버 시큐리티, 내비게이션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통신 기술의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신기술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많은 기술들이 IMO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관청이 그리고 성급들이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검사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검사원이 선박에 올라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라이제이션 기술들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세이프 디카보나이제이션으로 가볼까요? 우리 MPC에서는 사실 그 GHG 감축을 위해서 원대한 지금 목표를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원대한 목표가 수립되더라도 안전 기술이 확보가 안 되면 사실 달성하기가 힘든 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세이프한 디카보나이제이션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논의를 해왔습니다. 우리 CCC 전문위원회라는 곳에서 일단 주도적으로 대체 연료 기술 개발을 해왔습니다. 거기 추가해서 LNG 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IGF 코드, 매년 굉장히 많은 IGF 코드 개정 사항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IGC 코드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전면 개정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최근 3년 동안 논의를 해왔고 그 부분을 곧 MSC 109차 올해 12월에 있을 회의에서 승인 예정이고 내년도에 채택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그 외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거나 혹은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신기술이 본격적으로 MSC에서 직접 총괄을 해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연계가 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세이프 디카보나이제이션을 이룩하기 위해서 세이프 디지털라이제이션이 활용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첨언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들이 세이프 디지털라이제이션에 있는지 간략하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토노머스 쉽이죠. 우리 자율운항. IMO에서는 사실 원대하게 이 자율운항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를 개시를 했습니다. MSC 198차죠.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도부터 사실 이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2, 3년 전에 우리 마스 코드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논의가 개시가 됐습니다. 논의는
굉장히 메이커 위주로 해서 논의가 개시가 됐는데 사실 IMO 논의는 그 조금 낡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더스트리에서 하듯이 이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할 수 있는 논의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챌린지에 막히게 됐고 원래 올해에 비강제 마스 코드가 채택이 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 MSC 110차로 지금 연기가 된 상태고요. 이 부분이 28년도 1월 1일 날 강제 발효 예정이었는데 그것조차도 3년간의 지금 피리어드 그 experience building 페이즈를 거쳐서 2032년도에 강제 협약 발효를 목표로 지금 룰 개발을 조금 연기를 해둔 사항입니다. 자, 그다음은 이러한 오토노머스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 디지털라이제이션의 필수적인 요소인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사이버 시큐리티로 우리 가게 되면 MSC 하에서는 단 하나의 문서가 있습니다. 이게 MSC 8 Circular 3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사실 이제 회사 그 안전 사이버 보안 매니지먼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개괄적인 그 프레임워크 문서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번에 올해 MSC 108차 상반기에 있었던 108차 회의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대폭 이제 리스크 어세스적인 부분이 보강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최초의 지금 선급 강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제 사항입니다. 강제 사항으로 지금 만들어진 아약스 UR E26과 27 각각 이제 선박에 대한 보안, 사이버 보안, 그다음에 선박에 탑재되는 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사이버 레질리언스를 다루고 있는 E27을 이 서큘러 3의 그 참조 문서로서 리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8 그 서큘러 3는 강제 협약 문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 그 강제 집행에 관한 법규적인 면에서는 조금 그 아쉬운 면이 있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 12월에 있을 MSC 109차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이제 기국들이 함께 코스판서를 해서 강제적인 사이버 시큐리티 규정을 IMO에서 국제 협약으로 개발해 보자고 하는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어떻게 보면 뜨뜻미지근했던 이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한 부분들이 앞으로 대거 급물살을 타고 국제 규정으로서 만들어질 여지가 있다. 제 생각에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아약스에서 최근 만들어서 올해 7월 1일부터 강제화를 시행하고 있는 아약스 UR E26, 27 문서가 근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죠. 커뮤니케이션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나브닷이나 그 VDES 같은 그런 신기술들도 지금 얘기를 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요. 나브닷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브텍스를 어떻게 보면 더 진일보시킨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들은 MSC 109차에서 승인 예정이고요. VDES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이제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죠. 지금 현재 소개시켜드리는 거는 GMDSS하고 관련된 그런 위성 신기술들이 속속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마세트 C만 이렇게 인정을 해주다가 2020년대 초반에 이리디움이 레코그니션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BDMS라고 해서 중국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그 조금 제한적인 수준의 또 위성 서비스가 GMDSS하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이리디움이 이렇게 야심차게 출발을 했는데 사실상 이리디움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GMDSS 그 위성 서비스에서 요구되는 EGC 서비스를 이리디움에서는 풀리 커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마세스 C하고는 다르죠. 인마세스 C가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조금 덜 진보한 기술입니다. 이건 데이터 통신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근데 반면에 이리디움은 데이터도 하지만 우리 보이스 통신까지 다 커버가 가능하죠. 그리고 좀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 이리디움의 EGC 서비스가 2026년도 말까지는 모두 다 구비할 수 있도록 IMO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앞으로 2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리디움이 인마세트 쪽에서
뭔가 획기적인 기술을 내놓지 않는 한은 아마도 많은 부분을 잠식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소개시켜드린 부분은 액디스입니다. 우리 액디스는 전자해도입니다. 전자해도. 예전에는 우리 성교에 가면 다 종이해도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2000년대 초반에 전자해도 형식으로 다 바뀌게 되죠. 규정들이 강제화되면서. 근데 그 전자해도마저도 그냥 해도가 종이에서 디지털한 화면으로 전환됐다라는 것 외에 사실은 큰 특징은 없었습니다. 전자해도 위에 GPS로 이렇게 선박의 위치가 나오고 거기에 자동으로 항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지금 우리 기술들은 더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IMO에서는 우리 IHO에서 만들어 놓은 S100 기반의 그런 차트를 전환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S100과 연동된 사항들이 규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일환으로서 액디스 성능 기준이 최근에 MSC 105차에서 개정이 됐고 MSC 108차에서는 액디스에서 사용하는 항로 계획을 육상과 본선이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능 기준을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이런 액디스는 29년도부터는 강제화가 됩니다. 자, S100의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요. 쉽게 얘기하면 전자해도 위에 기존의 해도적인 그런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기압, 우리 수심, 그리고 조류, 그리고 각종 내비게이션 인포메이션들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되는 그런 요소들을 가진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액디스만 마련된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적절한 통신 수단이 마련이 돼야지 이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IMO에서는 지금 S100에 대한 그런 조금 중기적인 그런 계획을 조금 세워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지금 필요성이 긴급하게 제기가 되고 있고요. 올해 초부터 S100에 대한 지금 추가적인 논의 필요성이 지금 제기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뉴 아웃풋 신규 작업 과제죠. 과제 제안으로서 MSC 109차 오는 12월에 얘기할 회의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 S100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루트 옵티마이제이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좀 보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모트 서베이로 이렇게 가보면 우리 리모트 서베이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코비드를 틈타 가지고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아약스 성급들에서 좀 조사를 해보니 약 5만 3천 건의 리모트 서베이가 이렇게 실시가 됐고요. 아약스에서는 2022년에는 URZ29를 통해 가지고 원격 성급 검사에 대한 규정을 확립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IMO에서는 최근에 HSC 검사 지침서 개정을 통해 가지고 원격 검사에 대한 협약적 토대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세 기준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번은 무엇일까요? 원격 검사가 단순히 동영상을 통해서 선박의 검사를 대체하는 기술 수준이라면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는 솔라스 자체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정기 검사의 틀을 바꿔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율운항부터 디지털 트윈즈의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런던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국제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라스 1장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답보 상태에 있는 상태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이프 디카보나이제이션입니다. MSC에서 MSC 107차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식으로 세이프 디카보나이제이션에 조금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것인가라는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때까지는 CCC 서브커미티에서 각종 대체 연료들을 개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대체 연료가 다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신기술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을 MSC 차원에서 뭔가 스트럭처된 방식으로 논의를 개시를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이 논의가 본격적으로 개시가 됐고요. 당연히 GHG 감축을 위한 대체 연료 신기술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MSC 108차에서 사실 일부 논의가 되긴 했는데 현재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지금은 식별하는 단계고요. 오는 MSC 109차에서는 지금 이 기술들에 대한 우선순위화를 논의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논의 단계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런 중국 같은 조선 국가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논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상태죠. 한국 성급을 통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통해서 CCUS에 대한 지침서 개발도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요. 뭐 중국에서는 또 자기들만의 독특한 기술들을 또 개정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 IGF 코드하고 관련된 대체 연료 신기술들이 굉장히 많은 사항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메칠 에칠 임시 지침서가 나왔고요. 2020년도에는 우리 퓨어셀에 관한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LPG 연료 사용에 관한 임시 지침서가 나왔고 24년도에는 우리 IGC 코드에 적용되는 LPG 카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임시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는 109차에서 승인 예정인 IGC 코드 안에는 LPG와 에탄을 LNG에 추가해 가지고 연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명문화할 예정입니다. 관련 세이프티 조항들도 신설 중에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얼터너티브와 관련된 CCC의 워크 플랜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기술들이 있습니다. 빨간색만 제가 쭉 훑고 나가겠습니다. 암모니아 관련된 임시 지침서가 이미 CCC 10에서 올해 9월 달에 마무리가 됐고요. 이 부분이 MSC 109차에서 승인 예정입니다. 그리고 CCC 11차부터는 저인화점 연료 60도 미만은 연료는 사실 금지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솔라스 2-2장 하에서는 저인화점 연료유에 대한 부분을 규정을 개반 착수 예정입니다. 그리고 MSC 111차로 가면 수소 연료 임시 지침서를 최종화하고 승인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CCC 12차죠. 내후년도입니다. 이때는 IGF에 대한 사항들을 더 본격적으로 또 개정 예정입니다. 당분간 밀려뒀다고요. 그다음에 CCC 13차로 가면 메칠 에칠에 대한 현재 임시 지침서인 1621 서큘러를 추가 개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강제화, 즉 IGF 코드화를 본격적으로 논의 예정에 있습니다. 자, 암모니아 퓨얼로 가볼까요? IGC 코드가 올해 MSC 109차에서 채택 예정인데 그 사항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내년도에 채택 예정이고요. 그 하나가 기존에 금지돼 있던 독성 화물, 특히 암모니아 화물을 연료로서 허용해주기 위한 IGC 코드 개정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 지침서는 사실 아직까지 CCC에서 추가 논의를 해야 되고요. 어쨌든 IGC 코드 16.9장의 개정을 통해 가지고 암모니아 독성 화물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 사항입니다. 우리 포스코를 비롯한 아국의 지금 철강 산업에서 개발한 거죠. 고만강간을 개발을 했고 이 부분이 이제 1599 서큘러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계속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의 취지는 그겁니다. 고만강간과 컴패터블한 다른 화물들을 계속 집어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MSC 108차에서 리비전 3로 나왔던 것은 암모니아에 대한 컴패티빌리티의 기준을 수립을 하고 고만강강이 암모니아 연료를 혹은 화물을 수용할 수 있는 재료로서 허용하는 그런 지침서가 지금 마련에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MSC에서 논의 중인 Safe Digitalization과 Safe Decarbonization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셨고요.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카보나이제이션 관련해서 지금 규제가 거의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IMO가 그 인더스트리의 이런 요구 사항을 잘 반영을 해서 할 수 있을지, 뭐 거의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개최되는 이런 이제 이런 커미티에서 또 하나는 사실 규제라는 게 하나 그 문구 하나, 크라이테리아 수치 하나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 바뀌고 경쟁력이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어떤 IMO 규제가 좀 합리적으로 지금 잘
제정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네. 네, 그 아까 이제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이 슬라이드를 보면 대체 연료하고 관련된 기술들은 생각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질 지금 인트림 가이드라인은요, 대부분 최종적으로는 이 임시 지침서가 만들어지면 IGF 코드하로 귀속이 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스트럭처한 방법으로 지금 논의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그 외에 대체 연료와 지금 신기술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죠. 우리 뭐 SMR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CCUS 같은 사항들. 아직까지는 MSC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우선순위화 해가지고 먼저 추진할지는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알 것 같고 MSC 위원회에 워크로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위원회 단독으로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를 굉장히 좀 컴팩트하게 마치셔가지고 플로우해서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네, 다시 한번 우리 그 김경용 수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